안녕하세요. 하자입니다. 저는 꿈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꿈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원하는 삶의 의미가 담기고 내가 설계해서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가 설계한 꿈을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남의 성공을 따라 얼떨결에 꿈이 생기고 얼떨결에 꿈이 사라지곤 했죠. 여러분도 얼떨결에 꿈이 생겼다가 사라진 적이 있지 않을까요? 고백하자면 저는 1981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얼떨결에 민주화 운동에 끼어들었죠. 공부는 뒷전이고 데모하다가 여기저기 숨어 다녔는데 엄마의 권유로 얼떨결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패션 디자인과를 다니면서 여성 의류 회사에 알바를 했어요. 졸업하고 그 회사가 한국 공제업체랑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서 얼떨결에 근무하다가 귀국해서 모 방송국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정치 스타일리스트를 맡았다가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었고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주는 컨설팅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면은 한때는 그랬어요. 착각이었죠. 저한테도 구멍, 그러니까 약점이 있다는 걸 모를 때까지는요. 어느 날 한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저는 강의 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멋지게 저 스스로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죠. 밤새워 준비한 PPT를 여러 번 다시 확인하고 강단에 올랐는데 강의를 90분 동안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저 뒤통수에 비난이 마치 소나기 쏟아지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오프닝에 들어감과 동시에 말꼬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나 스스로 창조한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거든요. 저는 제가 강의 울렁증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강의를 거듭할수록 울렁증은 사라졌지만 감동적인 강의는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제가 강사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강의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있어야 감동도 살아나는 거야. 그 말이 저 가슴에 딱 꽂혔어요. 아프게. 그날 이후 대학교나 기업의 강의보다는 개인 컨설팅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저 강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심이 깊어질수록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 꿈이 얼떨결에 가진 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공한 사람을 쫓아서 덥석 품게 된 걸 진정한 저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철저하게 저를 누르면서 살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바닥이고 어깨는 이른바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 때문에 저 뇌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결국 파킨슨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럼 진짜 내 꿈은 뭘까? 저는 나만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몸이 아프고 나니 이제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확정 진단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있어요.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나 진짜 꿈이 뭘까? 이 두 가지였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담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생각을 글로 쓰는 습성이 있다 보니 저 삶의 의미를 담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게 돈이 되지도 않고 내게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저는 저 남은 인생에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진짜 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얼떨결에 꿈이 생기고 소매를 하기를 거듭하다 보면 마음 깊이 숨겨진 꿈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얼떨결의 꿈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떠한 꿈이라도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의지와 용기로 나를 이끌고 나간다면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내면의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또 알아요? 인생 2막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로 남을지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